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알찬 정보들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분들 지치셨을 텐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부동산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때 아닌 성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여름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주택 거래도 활발하고 분양 시장도 뜨겁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서울, 수도권을 정조준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풍선 효과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부동산 시장 불법 회기 대응반의 존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터라 부동산 대응반 존속 기한이 곧 감독기구 설치 기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래 공공재건축의 위약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계약서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우려하며 관심 자체를 꺼리는 반면 정부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사업 참여 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4 공급 대책의 후폭풍이 좀 여전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건축 조합원과 정부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상당히 좀 혼란을 좀 더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공급에 대한 확대 방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과연 이제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 것이 또 유리할까?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8월 4일 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됐는데, 자, 그 중에 이제 공공재건축이 상당히 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면서 이 층수를 또 50층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정책을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측면.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보면 일단 전반적인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 내용이 정부에서 총 26만 2천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 안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태릉,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용산, 과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가 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많이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용적률 상향하고 고밀도 50층까지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약 한 2만 가구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이 공공재건축하고 일반 재건축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좀 있는데, 자, 정부는 일단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부 체납을 조금 더 많이 좀 하겠다라는 이제 요 차이인데, 과연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재건축 기준으로 보면 기부 체납해봐야 한 50% 정도 용적률 상향을 해주면서 전체 예를 들어서 500호 기준 했을 때 약 한 50호 정도를 기부 체납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면
요번에 바뀐 이제 공공참여형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250%를 용적률 상향. 그러면 전체로 보면 이게 500%거든요. 자, 500% 상향이 되니까 뭐 아시겠지만 용적률이라는 의미가 이 지상으로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도 있습니다만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그 일반 분양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부 체납을 120호 이 정도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를 더 기부 체납을 받는 거니까 실제 민간에서 일반 재건축해서 하는 거하고 공공재건축으로 들어갈 때하고 과연 사업성 측면으로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사업 타당성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의 급부가 이제 용적률이 진짜 이게 500% 정도로 해서 50층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기준이라 그러면 솔직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기준이 현재 우리 지금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서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요번에 이제 서울시가 자, 서울시 얘기를 왜 꺼내냐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구 내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암만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암만 발표를 해도요. 서울시 해당 지역구에서 이 인허가 승인은 정부가 내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내주는데 자, 요번에 서울시가 자, 이 용도지역 층수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딱 법으로 자기들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게 아시겠지만 이게 50층짜리 들어가는 기준이 어디를 하느냐면 도심의 광역 중심, 지역의 지구 중심.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 그 해당 부분을 우리가 보통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정을 안 해주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 주거, 우리가 보통 용도 지역상으로 보면 3종이 아파트를 짓는 용도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3종 가지고는 50층은커녕 35층이 정부, 암만 정부가 발표해도 서울시는 35층 이하로밖에는 인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500% 올리고 50층까지 하겠다 그러면 최소 지금 공공재건축 들어가는 지역이 도심 광역, 그러면 이런 데는 어디냐? 지금 아마 서울의 강남, 여기 삼성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 지은다고 해놓고요. 또 하나가 잠실역, 여기 롯데가 올라간 층수, 이런 데는 대부분 도심 광역지구, 지역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딱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층수 50층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나머지 지역을 모든 나 재건축 공공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지역을 과연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연 서울시가 이거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 조합원, 내가 그 해당 주택 비록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동의를 거쳐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기부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50층이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찬성하시는 분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안 되고 그대로 35층에 500% 용적률 인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 동의하시는 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사업성이라는 얘기는 돈이 안 되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민간재건축으로 가는 쪽으로 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공공재건축 많지는 않다는 얘기. 자, 세 번째는 분양자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비록 기부 체납한다 해도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연 여기 기부 체납하면 그거 누가 들어오냐? 대부분 임대주택을 사시는 분들, 임대주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고요.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하면요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분양받으시겠지만 특히 강남권 용산권에서 공공재건축 들어갈 때 과연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2년 거주 실거주 조건에 또 주변 자체 전부 임대주택으로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2만 호를 이쪽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일단 서울시 이 부분을 좀 타개를 해놓고 가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방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 해당되는 뭐 이런 지역 지구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내용만 보면은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내면을 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정부와 이 조합원 간의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혹시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2016년 강북구 번동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신 사례인데요. 내 집 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당시 5천만 원이고요. 15평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 사례자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투자 금액은 일단 5천만 원이고요. 현재는 5억 가까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이 플랜을 좀 짜셨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경매, 우리가 뭐 경매 또 해보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이 경매가 결코 쉬운 또 부동산 이 매수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항상 타이밍적으로 보면 경매가 오히려 더 유리한 투자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지금 2016년도에 강북입니다. 강북의 번동에 있는 이 아파트, 그것도 큰 평형대가 아니라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라는 거는 뭐 물론 뭐 나이 기준으로 보면 이런 쪽에 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분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 5천 정도고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경매 들어간 낙찰가가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자, 이 기준이 이게 보통은 2억 한 4천 정도가 낙찰을 받으신 금액인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실제 거주를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본인 돈 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셔서 현재 시세가 지금 한 4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신 실투자금 대비할 땐 상당한 수익률이다라는 점을 일단 설명드리는데, 자 이분이 과연 이런 부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공부도 안 하고 정보도 없이 하셨겠느냐? 아닙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자 지금 강북구 번동에 있는 이게 또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요. 단지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평형대 15평형대 감정가가 2억 4,500, 낙찰이 지금 2억 4천만 원이라 거의 보통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하면 100% 넘게 이 낙찰을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가 좀 안 되게 지금 낙찰을 받았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 이 평형대에 굳이 내가 거주하는 거 15평대면요. 작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보신 게 아무래도 요 대지 지분. 자, 건물 지금 전용 면적이 15평인데 대지 지분이 12.5평입니다. 자, 이게 91년도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간 컨셉이 제가 볼 때 좀 강한 느낌이에요. 대지 지분이 약했으면 아마 조금 고민을 하셨을 텐데 대지 지분이 큰 기준으로 이 부분을 봤고요. 이 91년도에 됐는데 지금 현재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권리관계, 자, 이 부분 이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해보신 분들 상당히 좀
뭐 알고 나면 쉬운데 이게 용어도 어렵고요. 또 하나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깔끔하게만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들 본인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조금만 의뢰받아서 하신다 그러면 아주 쉽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보통 이런 부분들 뭐 우리 전문가들한테 주는 그 수수료 있어요. 뭐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면 그 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일단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놓고 보면, 자, 경매는요, 그냥 나오는 경매가 아니라 보통 그 주인이죠. 그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 또 남한테 금전을 이제 빌렸을 때 그 돈을 은행이 됐던 뭐 아니면 다른 타인이 됐던 못 갚았을 때 그때 법원을 통해서 이 경매로 들어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권리 관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안에는요, 단순한 근저당, 뭐 대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저당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권리를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이런 자체가 좀 필요하고요. 자, 이 경매 절차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에도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뭐 충분히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는데, 자,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요, 경매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실제 명도 경매가 끝나는 기간으로 놓고 보면 보통 한 8월 8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냥 경매 그 법원에 가가지고 나 경매 입찰할 거야 하는 요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게 불과 한 15일에서 한 30일 정도면 끝나는데, 실제 경매를 당해보신 분들은요, 이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라는 부분, 그 부분 하나는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중요합니다만, 자, 내가 해당 아파트를 하나 입찰을 받는데 과연 이 아파트에 얼만큼의 권리관계에서 내가 나중에 들어가는 이 금액 기준이 아니라 추가로 내가 더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있냐 없냐를 꼭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소 기준 등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말소 기준에 대한 부분이 주로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바로 이런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런 부분들에 걸려 있느냐, 거기에 압류, 가압류나 담보 가등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해서 이 부분들이 실제 내가 경매 들어가서 다 말소가 된다라는 것만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100%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런 기준들 확인 없이 경매 참여하셨다가는 내가 내는 실제 경매가가 아니고요, 낙찰을 받아도 추가로 이 안에서 더 들어가는 그 금액,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경매받은 낙찰금 금액 대비 이 보증금까지 내가 또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기준에서도요, 우리가 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보통은 대항력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가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이 임차인은 아시겠지만 세입자예요. 세입자에서는 주택 들어갈 때 항상 뭐 전세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우리가 이거를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았는데 요즘이야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을 알려져야 되는데, 이 해당 이제 주민센터 가시면 나 여기 이사 왔으니까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그러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그 해당 주민센터에서 딱 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거든요. 바로 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날부터 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 요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넘어가는 주택에 임차인을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 권리 분석에서 가장 큰 이 이슈들만 제가 좀 보면, 대지권이 혹시라도 건물은 등기가 돼 있는데 대지가 미등기돼 있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진짜 몇 달 막 밀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리비 잘못 확인하시면요. 이거 본인이 또 이거 물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유치권 확인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토지 쪽인데 경매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 법적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또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 거의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거의 하시면 거의 뭐 90%는 손해 보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 안 보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권리 분석을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 쉬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하셔서 경매 무조건 내가 낙찰 싸게 받으니까 좋다라는 경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올해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증폭이 되면 내년에 아마 대출에 많이 걸려 있는 분들 경매로 물건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내년에 경매 참여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텐데 꼭 이런 권리 분석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뭐 단순 투자 사례가 아니라 경매를 통한 투자였습니다. 경매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매 용어부터 해서 이 권리 관계까지 따질 게 참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전화 열려 있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오프라인 자리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 상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시간과 장소는 예약 전화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현장 포커스 한번 떠나볼게요.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2억 7,800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거의 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고 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 노선이라고 불리는 5호선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좀 풍부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는 서울, 그것도 이 역세권,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이 5호선, 이 장안평역의 도보 1분 거리에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가깝게 있냐, 바로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장안평역입니다. 바로 장안평역 출입구 바로 전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주변 자체가 워낙 이 장안동 자체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좀 노후주택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그래서 이미 이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공원들하고 이쪽은 지금 현재 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또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 자, 장안평 앞쪽에는 워낙 유명한 데가 뭐냐면 바로 이 자동차 매매단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바로 이 상가시설들이 워낙 밀집해 있는 곳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주변 자체가 특히나 이 장안평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대문 안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청량리역이나 동대문역, 왕십리역, 이 장안동 이 상권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 단순한 주거 지역만 많다 아닙니다. 자, 이쪽은 대부분 이제 상권화되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5호선으로 인한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가 또 아주 풍부한 곳이고요. 이 왕십리역 주변 자체에 이미 이제 한양대학교라든가 한양 이 여대, 그리고 이 청량리역 쪽으로 해가지고 시립대, 세종대, 건국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대학생 수요들이 워낙 또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직장인 수요까지 놓고 보면 임대 수요가 월등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장안동, 바로 장안평역
인구 지역에 있는 밀집 지역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 장안동이요. 또 이 서울시에서는 조금 노후돼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서울시의 2030 이 전체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이미 자동차 매매 시장과 또 이런 자동차 이 근세 기술, 특히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의 수출, 바로 이 복합단지로 더 조성을 좀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이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중량물 이 재생센터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랑천을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노후 지역 쪽으로 이런 중랑물 재생센터, 군자 차량기지 이런 쪽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또 재생사업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 이 장안편 중고차 매매 단지를 현재 31층 규모의 이 새로운 개발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지금 해서 요게 지금 이미 착수를 좀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랑물 재생센터도 이 과거에는 뭐 워낙 지금 노후돼 있는 공간을 지금은 공원화 작업으로 해서 결국은 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쾌적한 이런 지역으로 좀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안평 주변 자체에 이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교통, 자, 이미 5호선이 들어가 있는데 면목선, 바로 이 경전철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불과 뭐 한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경전철로 들어온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어떤 호재까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장안동 주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안동 주변에는요, 이제 뉴타운 등 재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시세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 주변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오늘 이 첫 번째 현장 포커스는 오피스텔인데, 자, 이게 복층입니다. 복층. 자, 복층이라는 이 컨셉은요, 결국은 새로운 내 면적을 더 확대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자, 이게 시세가 2억 7,800만 원대에서 2억 한 8,8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자, 보통은 오피스텔은 뭐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 보통은 이제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놓고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로 하셔도 실제 들어가는 돈 한 7천만 원대 가지고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제 월세 가지고 좀 나는 그래도 월세라도 하시겠다 그러면, 자, 이 오피스텔은요 지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기준으로 놓고 보셔더라도 대략 한 1억 정도의 실투자금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바로 이 현장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임대 수요 충분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실이나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현장을 오셔서 과연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건지, 주변에 그런 또 재개발이나 앞에 또 중고차 매매 단지 그렇게 개발이 될 건지 꼭 한번 현장 확인 꼭 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뭐 1분은요, 한 10발자국 될까요? 정말 가까운 거리일 것 같아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피스텔 자체도 뭐 복층이라서 좋지만 주변에 뭐 상권이면 상권, 그리고 재개발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법합니다. 자,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도보약 2분 거리, 역시나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자, 수원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고 또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현장 포커스는요, 지식산업센터. 이게 참 용어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뭐 요즘 최근에 이 정부에서 주택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뭐 대출이나 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한 틈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치가
이 수원입니다. 그냥 단순한 수원이 아니라 바로 이 삼성이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바로 인접해 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체가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원하면 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3, 40년 전에 국내 대기업이죠. 이 삼성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 삼성 디지털 시티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자체에도 지금 뭐 지하철, 수원이 먼 동네가 아니고요. 뭐 요즘은 서울에서 불과 한 20분대, 30분대 거리로 접근성 좋고요. 이미 서울로 보면 여기는 지금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이미 들어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도 편리한 동네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삼성 디지털 시티라는 부분이, 자, 이게 제가 그냥 뭐 허언을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이미 원래는 서울에 삼성의 본사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 이게 지금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회사 내에서도 집중을 이 수원 이쪽을 지금 본사로 더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이 들어가는 동네에 과연 삼성만 있겠냐? 아닙니다. 주변 자체에 삼성과 거래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따진다 그러면 이 주변 자체에 결국은 인구, 근데 그냥 인구가 아니라 바로 이 기업체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풍부한 지역하면 바로 이런 인구가 들어가는 거를 첫 번째로 뽑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전제 조건인데 바로 그러한 1차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자, 여기에 주변 자체에 이미 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당선, 신분당선 같은 이미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미 또 하나가 용인, 우리가 이제 보통 용인과의 접근성, 그래서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여기 또 경부고속도로,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도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면서도 주변 자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 접근성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바로 물류와 유통이 원활한 지역을 선택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역의 가격,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드리고, 최근 아시지만 수원이요,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 됐다가 바로 이게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된 데가 여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가격이요, 부동산 가격이 이거 거의 폭등입니다. 폭등.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아파트를 투자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틈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바로 그런 상품,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이 해당되는 부분이 기업체인데도요, 규모가 작게, 그만큼 손쉽게 투자가 되는 타입으로 돼 있다는 점이고요. 뭐 일단 기본적인 기업체들인 주차 공간 확보가 돼 있으면서 여유롭게 회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사시게 되면 일단 아시는 것처럼 대출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못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세금 관계된 거에서도 50% 재산세, 취득세에서 이거 감면입니다. 감면. 이거 해준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거기에 이 대출을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40% 받기도 어려운 거를, 자, 80% 이상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면 남의 타인 자본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인데 대출도 가능하면서 세금까지 감면을 받는 바로 이런 정책. 자, 이 이유는요, 정부가 이 얘기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을 해준다라는 전략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하는 데는 항상 시장 논리는 바뀌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틈새를 겨냥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일단 위치가 삼성이 입지를 하고 있는 그만큼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간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더 중장기적으로 안전적인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차나 지하철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가고요. 판교와 분당, 광교 다들 아시는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다양한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투자 전략과 함께 시세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식산업센터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자, 요게 우리가 이제 평형대 우리 3.3 제곱미터가 한 평인데, 자, 이 지금 요 정도 시세는 규모가요. 요게 지금 딱 한 10.5평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세 대비 지금 나오는 월세 기준과 대출을 쓰시다 보면 내가 들어가는 돈 약 4천만 원대에서 한 5천만 원대 가지고도 투자가, 그래서 결국 소액 투자가 되는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자, 이거 한 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개에서 3개 시를 운영하셔서 수익 기준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시는 조건에 타인 자본을 최대로, 그러면 요즘 이자 비용, 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좀 많이 낮춰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금 없이 2-3개 실로 최소 10년 정도를 운영하시다가 매도 시에는 기본적으로 70%에서 80%의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제안해 드리니까 이런 점 틈새를 보시고 대출 많이 활용하는 이런 전략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있고요.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기 좋은 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채 안 걸리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현장 포커스는 바로 이 타운하우스. 어떻게 보면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 위치인데 바로 이 경강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곤지암역에 인근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바로 지도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해당 지금 곤지암역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경강선은요, 판교에 들어가는 바로 지하철인데 바로 이 곤지암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지암 리조트, 지산 리조트, 양지 파인 리조트 참 휴게 시설 또 향후 리조트 시설 상당히 좀 즐비하게 돼 있으니까 그만큼 이 동네가 도심권에서 수도권에서도 가깝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권 30분대, 판교 분당에서도 20분대, 용인권에서도 10분대 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교통은 불편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주변 자체 뺑 둘러보면 다 이게 아주 공기가 청정 자연 입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동네에 한번 거주하시다 보면 조금 이제 힐링, 그리고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 여기만큼 좋은 저기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 자체에 이게 워낙 그렇습니다만 내가 거주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투자 쪽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요. 지가 상승률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국 기준으로 세 번째로 지금 상승률이 좀 높은 곳이고, 자, 주택 가격도 최근에 주택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요, 지금 규제에서 오히려 지금 벗어난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 풍선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살짝 귀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미 경강선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수서에서 서울 수서에서 광주까지 들어가는 복선 전철 지금 이미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7월 달이고요. 거기에 지금 요번 아주 이슈되고 있는 게 세정 행정수도, 이전 얘기 많이 나오죠. 바로 그 행정수도로 가고 있는 바로 이 제2경부고속도로, 이 서울에서 지금 세종시까지 가는데 바로 여기 광주에 바로 그게 톨게이트가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효력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 사계절 휴양시설 다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힐링,
그러면서도 취미생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지금 시골에 좀 약간 전원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생활비용도 저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은퇴 생활하는데 생활이 환경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만족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 제일 중요한 거. 자, 단독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거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여기에 지가 상승까지도 노려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나 아니면 실제 거주 둘 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현장 포커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경기도 광주의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세요. 자, 이게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인데, 자, 이거요. 30평형대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인데, 자, 이게 지금 건물 면적이 30평인데, 이게 대지가요, 30평. 그러니까 같은 면적 기준이니까 상당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실제 이 부분도 대출 가능하시니까 한 7천만 원대 가지고도 노려보시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근생 건물인데요.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는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으로 가볼게요. 주변에 보니까 주거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는 곳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네 번째 마지막 현장 포커스, 바로 이 근생. 이거는 올 상가입니다. 자, 요즘 뭐 주택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내년에 걱정되는 바로 세금 문제. 자, 이거는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틈새 부동산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자, 이거는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 드려보면, 자, 이 주변 자체에 보면 바로 옆에가 광명역이 있고, 그래서 밑에 목감지구가 있고요. 위쪽에 보면 시흥 은계지구, 여기 장현지구가 있는데,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딱 중간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고속도로도 제2경운 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딱 이용하시면 이 안현 나들목에서 다 접근이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도 수도권에서 들어가다 보면요, 여기도 한 30분에서 40분대 정도의 교통 접근성이 아주 유리한 곳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주변 자체에 지금 이미 여기도 한 마을로 이 구도심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앞쪽에 이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밑에 지금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안산선입니다. 바로 아까 옆에 여기 광명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광명역으로 조금 올라가서 실제 서울의 여의도까지 가는 바로 이 신안산선, 바로 이 매화역이 바로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요, 지금 한 4년 뒤에 개통 예정이니까 지금 정도의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투자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4년 뒤에는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철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자체가 용도 상향이 되고요. 교통이 개발이 더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도 되고, 주변 자체에 이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단지가 점점점 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임대 수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미 신안산선 이게 2024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바로 옆에 또 월교 판교선까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 개 노선이 아니라 이 더블 역세권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이 주변 자체에 이미 주택 재개발로 해서 이미 계획이 돼서 여기 공사 착수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또 매화동인데 매화 산업단지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 매화 산단 주변의 주거단지까지 포함해서 약 한 15만 평, 이쪽에는 12만 평, 그럼 합치면 27만 평이 추가로 또 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또 늘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자, 여기 바로 광명입니다. 광명 시흥에 여기 또 테크노밸리가 워낙 또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지금 2022년까지 이쪽에 이 서부, 특히나 이게 지금 서쪽이다 보니까 이 경기 서북 쪽에 이런 컨셉으로 더 큰
인구 유발, 아까 매화동에도 매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광명 시흥 쪽에도 물류 유통 산업 제조 첨단 R&D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인구와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까지도 좀 노려보는데, 자, 오늘 이게 지금 마지막은 바로 이 근생은요, 자,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 상승, 건물에서는 임대 수익을 보는데 이거 주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려보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삼각구도에 둘러싸여 있는 매화동, 삼각구도 상권에 둘러싸여 있는 매화동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호재는 덤으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세 분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이 건물 3층입니다. 3층에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임대가, 상가로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뭐 건물 면적 기준은 상당히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시세가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건물주 되시는 분도 착한 임대인이시라 그래가지고 월세를 좀 깎아주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 7,500에 월 4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다시 제대로 된 월세로 한다 그러면 요게 540만 원까지 원래 받던 거를 지금 요게 좀 할인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을 하시고요. 자, 대출 현재 기준 3억 원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금 한 11억 2천만 원대에서 한 11억 7천만 원대 정도면 이 투자가 가능한 바로 이 올 근생의 3층짜리 그런 이 현장 포커스니까, 자, 이런 부분들 틈새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향후에 토지도 리모델링도 하시면서 동시에 임대 수익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은 지하철 매화역이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4년 뒤에 리모델링까지 보고 결정하시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현장 포커스 물건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자, 매화동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총 오늘 4곳, 4가지 지역을 살펴봤는데 다 다른 각기 유형을 좀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투자 시에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뭐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런 얘기만 들으면 오 괜찮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아닙니다. 느끼는 건 느끼지만 실제는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공부 서류라고 해서요. 아까 제가 경매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해당 물건의 등기부라든가 또 우리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 우리는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들 확인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세요. 저희 전문가 제가 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상품으로 가고 안전한 부동산을 점검하시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임장 활동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상담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지역 소개해 주신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지역 살펴보셔서 헷갈리시죠? 저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제TV와 네이버TV에서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